한숨 모의고사는 좋은 점이 이게 딱 모의고사만 패키지로 팔거든. 좀 금액이때가 싸고. 그래서 한숨 모의고사로 요 시간이 열리기 때문에 정규반은 7시로 가야 돼. 그러니까 6시 한 50분까지 오라 그런다. 학교 마침 진짜 막 열심히 달려오면 올 수 있거든. 근처면 바로 올 수 있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중에 하루로 갈 건데 물론 반이 조금 바뀔 거고 약간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조금씩 더 들어오잖아 지금 보면 계속. 그럼 이제 분반된다 이 말이야. 분반이 될 거고 테스트 해가지고. 어느 요일이 나온대? 목요일이 낫나? 목요일 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나 목요일 7시 가는 게 낫다. 내리고 수요일 7시가 낫다고 손 들어봐. 바로 이게 나뉜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을 내가 면담해가지고 반이 2개로 나뉘는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 볼게. 알겠지? 그래서 그때 정규반에 이거 안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5월 되기 전까지는 이 수업을 또 해. 한번 더 돌려. 그때 다 들어야 돼. 듣고 정규반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고 있을 거고 1월 중순이 딱 넘어가면 수능 특강 목록 나와. 그러면 현대시를 조금 내가 전문이 있는 게 현대시밖에 없잖아. 고3 있고 재수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거를 좀 가져와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특강 형식으로 좀 할 거거든. 그냥 30분 더 있잖아 우리는. 3시간 반 수업이거든. 그래서 그거 할 거야. 그래서 하려면 지금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고전시가 다 하면은 끝난다. 그리고 테스팅 하나 할 거고 이제 시험 한번 쳐보고 오늘 고전시가 하면서 내가 수필도 좀 같이 할게. 그렇게 해서 3개 파트를 끝내자잉. 자 일단은 우리 책 6페이지를 피고 고전시가 파트를 한번 이제 개념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야. 이제 숙제 다 했고 자 이제 개념서 지금 어디까지 돼 있노? 5페이지까지 다 했고 6페이지다 그지? 고전시가 제일 힘들다고 많이 얘기하잖아. 어머니들 뭐 상담 오시면은 처음 하는 말이 우리 아가 문학을 못하는데요 하는 애들이 제일 많고 독서 못한다는 말을 안 하는데 왜냐면 독서는 그냥 원래 못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별로 얘기 안 하고 문학 못하는데요 하고 그 다음 고전시가 안 된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 그래서 저런데 뭐 이제 큰 대형 학원들 가보면 고전시가만 따로 특강하는 쌤들도 좀 있거든. 고전시가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부터 일단 먼저 우리가 마인드셋을 하고 들어가자. 왜 어려운데 고전시가? 일단 갈래는 뭔데? 서점 갈래 아이가? 얘들아 고전시가나 현대시나 같아. 근데 왜 시 가짜가 붙냐면 시도 있고 가사, 노래 가사가 지금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기 때문에 그렇거든. 춤나 좀 틀어줄까? 춤 애결이. 자, 잘 들어. 고전시가가 어려운 이유는 단어야. 100% 단어야. 이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세시정태에서 봤을 때 이제 오히려 명확한 게 고전시가야. 세시정태가 더 정확하게 나와 얘들이. 근데 문제는 시적 대상을 제시해도 너희가 그 단어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단어에서 막혀버리면 이제 영어를 우리가 문법을 아무리 잘하고 이제 아무리 뭐 독해력이 뛰어나다 단어 안 되는데 단어는 총알이야. 총알 없이 전쟁을 어떻게 나가? 총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있지. 총알을 갖추지 못하면 쏘지를 못하는 거잖아. 단어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당연히 단어 공부해야 돼. 이거는 뭐 말해 뭐 하겠노.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들한테는 내가 중학교 때부터 시키는 게 있거든. 뭐냐면 단어장 만들어라 그래. 너희 생각보다 단어 잘 모른다. 그리고 단어 공부는 절대로 그 영어 단어처럼 복합집 이런 거 하면 안 돼. 야 단어가 어떻게 그 단어를 하나 딱 해가 그 뜻을 안다고 그 단어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그 단어 써야 돼. 그래 내 단어가 되는 거거든. 나중에 독서할 때 얘기해줄게 이거는. 그래서 단어 공부해야 돼서 뒷장 넘겨봐라. 8페이지에 가면 이제 어휘 정리, 어휘집 만들기 요거 있지. 요걸 지금 이제 해놨잖아. 옆에다가 번호 쭉 적어갖고 이제 해놨는데 공책을 옛날에 만들어줬었거든. 근데 아무도 안 써 그 공책. 아무도 안 쓰고 냅뜨리고 있지. 내 한복 입고 있는 그 AI가 그린 그림이 있다. 그런 뭐 이상 어휘집이 하나 있어. 만들어 놓은 게. 근데 그거 이제 안 줄 거야. 그냥 너희가 요 정도 되는 크기,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크기. 그러니까 A4보다 작은 거 있지. 작은 데다가 어떻게 되면 스프링 안 된다. 나중에 다 떨어지거든. 이렇게 중간에 재본돼 있는 거 있지. 얄부리한 거. 그런 걸 사와. 사가지고 고전시가 단어 오늘 끝난 이후부터는 다 정리한다. 알겠지? 정리해서 외울 거 외우자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거고 그 다음 다시 앞으로 6회에 넘어가면 또 고전시가가 어려운 이유가 뭐고? 단어 이외에는 뭔데? 시대적 배경이 다르잖아. 그러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양반이 어딨노? 너 양반이가 이 규방 가사 할 때 이 규방이 어딨노 우리가? 안방은 있어도 규방은 없어. 그러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양반 여성이 했던 생각을 여기 있는 여학생들하고 내가 하지 않고 그때
양반 남성들이 했던 생각을 여기 남학생들이 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관도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관 안 맞는데 세상에 단어까지 어려우니까 고전 시가가 어려울 수밖에. 그래서 고전 시가는 나는 영어라 한다 맨날. 영어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단어 많이 알고 있지. 많이 공부해가지고 익숙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 현대시는 봐줘야 되는 요소를 정확하게 봐줘야 된다면 고전 시가는 그냥 좀 양이 좀 쌓여도 어느 정도 된다 이 말이야. 단어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겠어? 과거에는 쉽게 냈어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고전 시가는 사실상 가장 어려운 파트가 맞다라고 난 얘기하거든 이제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고전 시가 옆에다 크게 적어라. 연계가 있어. 연계. 수능 보러 가면 고전 시가만큼 고마운 하나도 없어. 고전 시간은 단점 명확해. 단점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게 단어 어려워. 그 다음에 이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 어려워.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감사하다. 하트 표시해라. 연계가 지금까지 다 됐다. 그것도 심지어 적을까? EBS 교재. 세상에 작년은 수록 부분 그대로 나왔다 다. 수록 부분이 직접 연계가 돼. 감히 올해 예상하건대 올해도 똑같을 거라고 난 예상한다. 그러면은 너무 좋은 게 미리 보기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쉬운 거야. 현대시는 하나만 알고 두 번째 거는 모르잖아. 가 작품은 알아도 나 작품 모르잖아.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은 거지. 되겠어. 하지만 얘도 비연계가 나온다는 거. 됐어. 그래서 고전 시간은 단어 어쩔 수 없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배경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죠? 작자층 노력해야 되고 하지만 연계가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나오는 거를 다 외워줘야 돼. 그 외우면 된다. 거기다 심지어 또 고마운 점 하나 더 있다. 자, 뭐만 나온다? 시조, 가사만 지금까지 온리 출제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경향성이야.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지금까지 패턴이 그러했다면 앞으로도 그러할 거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 선생님 이 두 개 말고 혹시 나왔던 거 있습니까? 한시가 4번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민요가 조금 나왔어. 요거는 한 2-3번. 근데 이게 완전 과거라 가지고 이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그러면 시조가사만 보면 되잖아. 수능 특강 열어봐라 나중에. 앞에 이제 한가부터 쭉 시작하거든. 고대 가요, 고려 가요 막 나온단 말이야. 나오고 나서 딱 시조가 나오는 게 거의 한 5번부터야. 그리고 11번까지. 그리고 뒤에 갈래복합 좀 하면은 진짜 많아봤자 20작품 정도밖에 안 돼. 그걸 갖다 본문을 외우고 좀 불떼기 좀 외우고 다른 부분들. 그 다음 뭐 해야 돼? 너 문제 좀 많이 풀제. 그럼 얘는 대비가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현대시를 가지고 세시정태를 찾을 수 있다면 고전 시간에 이미 텍스트를 주어줬기 때문에 문제만 좀 어렵게 다양하게 우리가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를 연습하면은 수능에서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야. 만약에 이미 텍이 없었다 하면 진짜 애들은 진짜 뭐 핵난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고전 시간은 모든 고전이 그래. 패턴이 있어. 얘는 패턴이 존재해. 고전 소설은 더 심하게 존재해. 역사가 짧아서. 자, 패턴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어떠한 유형이 묶인다는 거야. 현대시는 묶기가 진짜 어렵거든. 근데 고전 시간은 묶을 수 있어. 작자층에 따른 생각이 비슷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주면 좀 노력한 만큼 진입장벽은 어렵지만 진입하고 나면 쉬운 게 요거거든. 자, 지금 고2들도 여기 있긴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볼게. 고전시가 역사 한번 봐봐라. 자, 만약에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이번에 22개정이거든, 2학년들은. 그래서 문학이라는 아마 과목이 생겼거든. 이게 원래 있었다는데. 그때 보면 고대가요, 향가 순서대로야. 고려가요, 경기체가, 민요, 한시, 시조, 가사 이렇게 쭉 이렇게 외워야 돼. 역사를 외워줘야 되거든. 근데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은 1, 2, 3, 4, X야. 안 나오니까. 자, 시조 가사만 열불나게 하면 된다. 수능은 언제나 경향성, 규칙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하지만 깨지지 않은 규칙이라면 우리는 그걸 경향성이라면 규칙으로 본다. 자, 그랬을 때 오른쪽에 정말 중요한 것만 딱 적어놨어. 시조는 봐봐라 얘들아. 초장, 중장, 종장 이거 중학교 1학년들 하는 거 지금 적어놨지 내가. 사음보. 그 다음에 사대부, 기녀, 평민 이렇게 적어놨고 가사는 지금 봐봐라. 강원전 가사, 기행 가사, 유배 가사, 규방 가사, 전쟁 가사, 평민 가사 이렇게 적어놨지. 차이점은 것 같아. 시조는 형식적인 측면을 적어놨지 내가 지금. 그리고 작자층을 지금 구분을 딱 해놨어. 그래서 사대부 기녀는 평시조고 평민은 사설시조야. 두 개가 완전 달라. 근데 가사는 내려가니까 볼래? 가사 앞에 붙어있는 강호, 한정, 기행, 유배, 규방 이런 거는 다 보면 돼. 내용이야. 가사는 적을래? 내용으로 묶어야 돼. 내용으로 패턴을 묶어줘야 돼. 그 다음 시조는 그럴 수 없어.
그렇게 하는데 내용을 안 묶여. 그래서 형식과 시상 전개 방식으로 묶어줘야 돼. 좀 마인드를 다르게 해야 돼. 가사는 생긴 건 다 똑같아. 근데 안에 들어가면 내용적인 게 굉장히 달라. 근데 시조는 생긴 것부터 달라. 틀이 달라. 사설 시조랑 평시조는. 이해돼? 그 다음에 이미 작가 이름이 달라. 홍랑 이렇게 나와. 기녀야. 그럼 어떤 주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남성 사대부로 보이는 정자로 딱 3개, 이정보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러면 딱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틀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 조금 다르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 시조하고 가사는. 여기에서 지금 평시조, 사설시조 다 하다가는 이거는 이제 수능 수업이 아니게 되거든. 그 내신 수업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게. 이제 들어가서 선생님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핵심 포인트 2번은 시조고, 그 다음 오른쪽 보면 가사, 핵심 포인트 3번이 가사지.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번, 2번, 3번, 4번에서 7번까지 지금 내가 정리해놨지. 이게 키포인트들인데 오늘 설명은 들으면 이해는 될 거야. 근데 체화가 안 되잖아. 앞으로 수능 특강 딱 나오면 고전시가 하면서 이걸 계속 적용해 나갈 거거든. 모든 국어 수업은 그렇게 돼. 자기 방법론을 가르쳐 준 다음에 적용하거든. 계속 체화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나의 아바타들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 그랬을 때 오늘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도 찍어 놓잖아, 봐라. 그래서 봐야 된다, 알겠지? 자, 시조든 가사든, 그러니까 오른쪽에 지금 3번까지는 시조 내용이고 4번에서 7번까지는 공통 내용인데 꼭 해야 되는 게 1번이야, 사실. 1번 동그라미 치고 이거 빨간색으로 원래 썼는데 별표 3개. 제목은 고전시가 읽기 방식이야, 실제로 이거. 뭐라 적어놨노? 소리 내지 않고 소리 내기, 이음보, 모르는 단어 괄호, 뭐 이렇게 돼 있지. 고전 시간은 할 말도 많고 이거는 참 너무 많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디. 앞으로 천천히 하자. 제대로 읽는 인간도 별로 없어. 그게 나는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여기 나오는 뭐 강호의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얘하고 가사에 보면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창망하여 이거 있지. 얘들은 지금 우리가 쓰는 현대 국어의 어머니 아이가. 표기 방식은 다르고 변환했을지언정 얘들이 바뀌지 않았던 부분들이 더 많거든. 만약에 너무 많이 바뀌었다면 고어가 옛날 이제 단어들이 지금 우리 현대어를 가지고 해석이 아예 안 되는 게 안 맞나? 맞지? 근데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기본이 얘들아 밑줄 한번 쳐볼까? 소리 내지 않고 소리 내기라고 돼 있지. 거기다 적을래? 일부러 안 적어줬다 이거. 음독이 기본이야. 음독은 소리 내서 읽는 거. 근데 현장 가가지고 소리 내면 왜 되노? 실제로 이번에 내가 작년까지 있었던 재수학원에 내가 집중반이라고 이제 1월 달에 애들을 모으거든, 재수생을. 거기 담임을 했었거든. 그 담임을 하시는데 영어 선생님이 갑자기 편찬을 주셔가지고 노는 사람이 내 반에 없어. 내가 있는데 여학생 한 명 있었거든. 아주 귀여웠거든. 3수, 4수생인데. 근데 이제 성적이 되게 좋지는 않았는데 애한테 좀 막 순수했어. 그 친구 있지. 그 1교시 때 마킹 이제 하지 마세요 하잖아. 근데 계속 마킹해가 부정행위로 있지. 1교시 치고 쫓겨났디. 그래 지금 그 친구 나이가 22, 3살인가 여학생인데 그런데 지금 3년간 응시 금지잖아. 그럼 얘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고. 20대 중후반이 돼야 수능 칠 수 있디. 좀 진짜 그렇게 됐디. 우리가 부정행위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지? 되게 가까이 있디. 너거 이상한 소리 내가지고 쫓겨난 애도 있디. 2번 딱 한 번 경고하고 바로 나가란디. 시험지 딱 꺼둬버리고 끝이디. 수능시험장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공평하게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 아이가. 그걸 위배시키면 안 되거든. 마킹하지 마라 하는데 계속 마킹했으니까 한 번 경고하고 바로 뺏어버리고 나가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얘 응시를 뭐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수능 가까워지면 얘기하겠지만 진짜 조심해야 된대. 특히 이거 자기도 모르게 소리 내는 애들 있거든. 그럼 안 돼. 근데 소리를 내지 마라 하니까 눈으로 보재. 그것도 안 돼. 앞으로 연습해야 돼. 소리는 안 내지만 이것이 내 머릿속으로 음독이 돼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돼. 음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가독성의 차이가 굉장해. 그냥 눈으로 봐봐. 솔직히 모르겠지? 근데 뭐라 하십니까? 어때?
알겠잖아. 우리가 음으로 들었을 때 훨씬 더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앞으로 고어는 음독이야. 근데 시험장에 소리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것을 음으로써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때 밑줄 쳐. 이음보. 음독에서 일단 얘들은 다 사음보란 말이야. 근데 사음보로 끊고 앉아있으면 온천에 나노. 그러니까 이음보로 딱 그러니까 한 줄을 두 개로 따개라고. 그때 슬러시 얘들아 반드시 슬러시를 딱 치잖아. 그럼 이게 정확하게 문장이 나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두루룩 읽으면 다 넘어간다고. 딱 중간에 끊어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문맥적으로 맞도록 있지. 이게 음독하도록 나와 있다고 얘들은. 음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음보로 딱딱 끊어주는 연습을 해야 돼. 어떻게 연습하냐면 이제 앞으로 시조 읽을 때 왼쪽 편에 강호의 봄이 드니 무조건 끊어야 돼. 탁. 이 몸이 일이 많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읽으라고. 연습해야 돼 이거는. 나는 그물 깊고 탁 끊고 아이는 밭을 가니. 그러니까 이런 휴지를 발생시키면서 딱딱 어떻게 해야 돼? 끊는 연습을 해야 돼. 뒷매에 옮기는 약을 끊어야 되지. 언제 캐려 하나니? 알겠나? 자, 이때 뭐도 있어야 돼? 하나 못 적어놨다. 적어라. 성조도 있어야 돼. 성조라는 건 억양. 그래서 뭔가 리듬감을 타면서 읽어줘야 돼. 천지 차이라니까? 눈으로 줄줄줄 읽지 말고 이 고전 시간은 노래란 말이야. 그럼 나도 노래로서 접근해주는 연습을 해놓는 게 왜 나쁜데? 지금부터 하면 되는데. 되겠어? 자, 그 다음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모르는 단어가 왜 안 나와? 나도 나오는데 나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티 나오는데 그 모르는 단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진짜 답답한 양반들이라 진짜. 야 이미 끝났다. 시험 종치고 나서부터 모르는 단어는 이제 야 시험장에서 알 수 없는 단어지. 그걸 왜 못 받아들여? 그러면 이제 모르는 단어 있으니까 내년에 뵙겠습니다 하고 나올래? 그거 안 되잖아. 좀 이따 내가 설명할 건데 모르는 단어 적어라. 좀 이따 다 적어준다 뒤 할 때. 자, 한계를 적어. 인정하는. 내가 인정하는 거 좋아하잖아. 해석법이야. 모르는 단어가 당연히 나와. 야, 영어에서 그럼 모르는 단어 나오면 해석 못하나? 아니, 남의 나라 말도, 모르는 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왜 고전 시간에 모르는 단어 나오면 문맥적 해석이 안 되는데? 안 될 수가 없거든? 근데 너희는 어떡하는 줄 아나? 굉장히 사고가 잘못됐어. 오늘 사고를 좀 뜯어 고치자. 야, 한계를 인정해도 돼.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뭐가 가능하다, 인간은? 문맥적으로 그 단어 추론할 수 있어. 특히 우리 모국어야. 심지어 모국어의 엄마가 되는 애야. 고어라고. 그걸 왜 추론 못해? 아니 할 마음이 없는 거지. 좀 이따 해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괄로 쳐. 모르는 단어 나오면. 모르는 단어 괄로 치고 이거를 그냥 덩어리로 인식해. 처음에 안 되면 X라고 적어. 알겠어? 모르는 단어가 있잖아. 예를 들면 나는 모르는 단어야. 장소잖아. 카테고리로서 해석할 수 있어. 그 연습해야 돼. 그래야지 오히려 큰 게 보여. 만약 여기 매몰되지? 그럼 현장에서 어떻게 된다? 해석 안 돼. 하지만 사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다 차잖아. 시험에 딱 들어가기 그 전날까지는 공부하는 거야. 하지만 시험장 딱 들어가면 모르는 단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야 돼. 마인드를 두 개로 나눠서 공부해야 돼. 고전 시가를 자꾸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 생각하는 순간 조지는 거야. 알겠지? 응. 자, 이거 중요하다. 다시 첫 번째 음독, 이음보, 성조, 그 다음 모르는 단어, 한계를 인식한 읽기 방법을 써야 돼. 이게 안 되는 순간 현장에서 우리는 박살날 거야. 그래서 이게 고전시가 읽기 방법이야. 좀 이따 연습할 거야. 그리고 좀 더 적어줄 거야. 계속해서 알려줄 거야. 고전시가 어떻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래도 그나마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2번 시상 전개 방식이지. 그거는 적어라. 시조라고 적어라. 시조야, 시조. 이제부터 시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줄줄줄줄 해석하는 수업이 의미가 있겠나 싶다 나는. 살긴 해주겠지만. 시조는 이제 정형시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나나? 정형시가 뭐야? 형식이 정해져 있지. 거기다가 네 왼쪽에 한번 봐봐라. 얼마나 이게 무슨 붕어빵처럼 틀이 탁탁 짜여있니, 그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꼭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긴 한데 거의 내는 추세고, 그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이게 너무 중요한데 바로 시상 전개 방식이야. 왜 그러냐면 초장, 중장, 종장으로 끝을 내야 되거든. 한 수가 끝나야 되거든, 시조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발 불 수가 없어. 막 뭐 가사처럼 이제 막 떠들다가 끝나푸는 게 아니라 말하다 중간에 끝나는 거라. 3장 6구 45자 내외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평시조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팅이 정교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내용을 읽으면서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봐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냥 이거는 바로 설명할게. 왼쪽에 4시가에 1수가 있거든. 얘를 지금부터 시상 전개 방식을 거기다 정리할 거야. 우리가 초장, 중장, 종장을. 첫 번째 줄 한번 볼래? 강호의 봄이 드니. 봄이 중요하지, 그지? 계절적 배경 무조건 체크. 끊어야 되지. 이 몸이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 진짜 바쁘대. 비지하다 이 말이지. 나는 그물 깊고 끊어야 되지. 아이는 밭을 가니. 뒷매 엄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이렇게 됐지.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내가 먼저 한번 보여줄게.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초장은 결론을 먼저 제시했어. 결론이 뭔데? 바쁘다라고 얘기했어. 맞지? 추상적이고 거시적이야. 봐봐라. 내가 너희한테 선생님 요즘 바쁘다라고 얘기하잖아. 머리에 떠오르니? 바쁘긴 진짜 바빠. 왜? 그 치과 갔다 왔거든. 옛날에 저기 제사학원 있을 때 급식을 먹었는데 그때 하필 이제 이빨이 어금니가 3개가 썩어가지고 신경치료를 하고 있었거든. 신경치료하면 좀 약하대 이빨이. 근데 그날 닭고기가 나왔는데 신이 나가 먹다가 거기서 무슨 쇳덩어리 같은 게 하나 나왔어. 그거를 하필이면 그 어금니에 정확하게 씹은 거야. 이빨이 아작이 난 거야. 나 진짜 태어나가지고 이게 우리 몸이 연결돼 있다 생각을 처음 했디. 딱 씹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신경줄이 타고 올라가. 진짜야. 뻥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아파. 여 밑에까지 이까지 아프더라니까. 이게 왜 만화에서 보면 왜 익하면 막 번개 빠바바박 진짜 그랬다니까. 너무 아프니까 소리도 안 나와. 하고 끝이야. 그게 이제 교무실에서 밥을 먹었으면 다행인데 아들하고 같이 먹겠다 우리 반에 가서 밥을 먹다가 애들이 내 얼굴이 진짜 자두 색깔이 되니까 놀래가지고 온 거야. 그걸 뱉으니까 여기 쇳덩어리인데 야, 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응급실밖에 생각이 안 나. 이게 지금 막 귀까지 멍멍한 거야, 이쪽이. 그래가지고 치과를 밤에 못 가잖아. 6시, 7시에. 경대병원 응급실 갔거든, 치과. 진짜. 너무 아프니까. 그래 가니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게 이제 뭐 정밀 엑스레이 같은 거 찍으니까 보이는데 보여주더라. 이게 다 부서졌어, 안에가. 그럼 이건 안 된다 하더라. 경대 치과병원에서 못 살리면 못 살리는 거다. 다음날 갔지, 내 원래 다니던 치과에. 이빨 뽑작하대. 그래 3개를 뽑았어. 어금니를. 뽑고도 아파가지고 한 2주를 진짜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이제 붙이는 패치까지 하면서. 그래 이빨을 뽑고 나서 무서워 겁이 나가지고 임플란트를 못하고 계속 개기다가 결국은 치열이 틀어졌어. 너 그 아래 여운이 빠지면 빨리 해야 된디. 안 가면 앞에 이빨이 틀어진디. 치열이 되게 예쁘진 않아서 나쁘진 않았거든.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정을 했어. 800만 원, 700만 원 주고. 근데 교정을 또 후를 것 같은데 해가지고 교정이 또 잘못돼가지고 또 재교정을 이번에 하러 갔거든. 가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어금니부터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진짜 미루다가 어제 이제 임플란트를 했단 말이야. 근데 원래 내가 여기 어금니 하나 써가지고 임플란트 한 게 있거든. 그때 너무 아파. 임플란트 하고 나서 3일을 수업 못 갔다 아파가지고. 겁이 얼마나 나는지 막 손이 막 덜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막 누워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안 아프게 하는데 난 그런 말 절대 안 믿거든. 그래 자기는 안 아픈 게 어딨어. 잇몸을 째는데. 근데 이카니까 마취를 많이 놔놓으니까 알지? 그 치과 왜 이렇게 뭐 째는 느낌이 나는데 왜 나는 느낌 없는 그 거지 같은 그 느낌 알지? 내 살을 분명히 째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아무 느낌이 안 나는 막 그 느낌 안 나. 막 나는데 의사는 안 아프죠? 아니 당연하지 마취를 했으니까.
근데 나는 문제는 그거야. 해 집어넣으면 이제 어디 되노? 마취 풀리지 죽거든. 그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누워있는데 와 깜짝 놀랐디. 집에 왔는데 안 아파 별로. 그 의사 선생님이 했는 말이 생각나는 거야. 직업이 뭐예요? 강사라 하니까 강사도 왜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네 그죠.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애들을 쉽게 보내고 왜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애들을 둘러서 보내잖아요. 역시 왜 치대는 다르대 말이야. 머리가 좋게 다 알잖아 공부 방식을. 맞아요 하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더라고. 실력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자기 입으로 그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집에 왔는데 옛날에 여기 임플란트 했을 때랑 느낌이 전혀 달라. 마취가 풀려도 하나도 안 아픈 거야. 그 지금도 보면 오만상 집어놨는데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맞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임플란트 해야 되지. 근데 그 임플란트가 어제 주디 이만큼 부어가지고 상담했다니까. 하도 바빠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또 상담했지. 그리고 교재 만들었지. 또 너가 수업 준비한다고 어제 새벽 2시까지 못 잤거든. 수업 준비했지. 그리고 또 책도 찾아가 일동 장류가 딴 걸 또 넣어놨는 기라 조교가. 그래 그것도 기출문제 찾아가 했지. 그다음 내가 요즘 청소하는 사람도 안 하고 청소 내가 하거든. 하고 하재. 중학생들 만체 코칭하재 진짜 바쁘다니까. 자, 지금 방금 내가 얘기를 했잖아. 처음에 내가 바쁘다 할 때랑 지금이랑 어때? 다르지? 어떻게 다른데? 처음에 바쁘다 할 때는 저 여자 뭐 바쁘노 싶었잖아. 근데 지금 얘기 들으 어때? 그리고 지금 운전면허증 갱신도 안 했어 나는. 바빠가지고. 응. 자, 어때? 구체적인 양상을 들으니까 구체화되지. 그리고 시상을 한번 봐봐. 어떻게 돼 있나. 수업에서 상관없는 얘기 잘 안 한다. 근데 진짜 실력 좋더라. 내가 나중에 그 집 알려줄게. 임플란트는 하면 안 되지. 혹시 하게 되면 그거 가라. 결론은 먼저 제시하고 어떻게 했어? 사례제. 적어봐라. 맞나? 내 바쁘다 해놓고 어제는 임플란트 하러 갔고 저녁에 상담을 했고 밤새 교재를 만들었다. 야들아 내일 중학생들 교재는 웃자면 좋겠노 이거잖아. 오늘 밤 10시까지 수업해야 되는데 이런 거 되겠어? 이걸 두 갈씩이라 그래. 그때 내가 여기 추상적이라고 적어놨지. 여기는 뭐라 해야 되노?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지. 근데 이때 평가원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 적어라. 요런 단어 쓸 거야 아마. 보이나? 자, 이 수는 각자 찾아봐. 한번 해봐. 이 수의 시상 전개 방식은 어떻게 되니? 우양은 소하고 양이디. 목동은 알지? 이 사람 직업 뭐고? 농부. 좀 노빠꾼 것 같지, 그죠? 일하다 잠을 왜 자노? 그것도 길바닥에 자는 것 같지? 시상 전개 방식 어떻게 되는데? 줘볼까? 일단 나열인 것 같은데 맞지? 이게 뭐가 패턴이 있지 약간 고유한 패턴이 있지 않나?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 어떤? 보여? 시간성이 보여? 시간의 흐름이 보여? 시장 전개 방식은 공간의 이동, 시간의 흐름, 인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거기서 그게 보여야 돼. 하자가 뭘 하고 있는데 뭘 행동을 하고 있지. 그지? 보이나? 자.
순차적 나열이잖아. 이걸 다 가르칠 수는 없어. 시장 전개 방식 어떻게 다 가르쳐? 하면서 이제 계속 나와야지. 작품을 보면서 나와야지. 근데 인지하고 보라고. 이제부터. 자, 삼수는 안 적어도 되거든. 빨리 봐.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단어가 어려워. 대추가 보리 붉은 고을 앞으로 골 좀 알아도 제발. 고을이란 뜻이야. 고전시가에서 맨날 이게 나오면 골이 아파요. 나이 고을이라고 이게. 고을에 끊어야지.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벤 그루에 개는 어이 내리는 거. 봐라. 어떤 놈. 잘 읽히잖아 봐라. 집에서라도 좀 이렇게 읽어라. 대추 볼 붉은 고을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벤 그루에 개는 어이 내리는 거. 두 개 무슨 법? 대꾸법. 얘들아, 그렇게 된다면 삼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얘처럼 자, 봐봐.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지. 그렇게 나뉘는 게 아니지. 삼수 어떻게 돼? 얘들아, 묶어줘. 두 개. 두 개가 뭘 이루고 있니 지금? 병치는 얘들아 대꾸법이야. 원래 대꾸를 이루는 거야. 자, 그러니까 두 개가 딱 보이는 거야. 대추가 빨개진 고을에 밤이 떨어지고 별을 다 베고 나니까 개가 내리는 거야. 이해되겠어? 가을이잖아. 가을의 모습을 보여주지. 맞나? 가을의 모습을 보여주지.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 그래? 술이 익었어. 왜? 가을은 풍요로워. 쌀이 많거든. 그러니까 술 담을 여유가 있는 거야. 얘들아, 보릿고개 때 못 담아 절대로. 금주령을 내리잖아. 왜? 곡식을 그런 데 섭이하지 마라. 먹는 데 써라 이거잖아. 자, 술은 가을이야. 익자. 채, 걸을 수 있는 채를 파는 장수가 돌아가니 아니 먹고 이리. 우리 아버지 같네. 김 사장 왔는데 술 안 먹고 왜 안 와? 야, 씨, 오늘 또 오랜만에 또 매제 왔는데 안 먹고 왜 안 와? 이 난리지기면서 왜? 술 먹을 핑계는 맨날 나오거든. 다시. 술익자 채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이리. 술 먹겠다 이 말이지. 이거 뭐지? 초장과 중장의 가을의 정치를 얘기하고 여기에서 거기에서 파생된 자신의 정치, 흥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 후정입니까 선생님?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성경 후정으로 볼 수도 있다. 이거는. 선경치, 후정서로 볼 수도 있다고. 되겠어? 자, 그러면 사수 한번 볼래? 특별한 시상 전개 방식이 안 보이는 게 일반적이야 이거는. 이까지 봤지?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이렇게 읽었다 치자.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이제 보여줄게. 기출 문제야. 기출 없이는 사기잖아. 아이씨, 앞에 이렇게 됐네. 18쪽 11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11번 문제를 바로 풀어봐. 그렇게 어려웠단다 현장에서. 이게 왜 어려운지. 신앙 전개를 몰랐으니 그렇지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봐봐. 3번은 그렇게 많이 했디. 보이나? 한 문제 건졌지? 이거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이 문제를 유형을 꼭 집어서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시장 전개 방식에 대한 부분을 내용적으로 물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같이 파악하면서 읽어주는 게 좋아. 알겠나? 몇 번이야 정답? 2번이지. 3번은 왜 많이 했냐면 이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 그랬을 때 읽히거든.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 삼수가 해석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삼수의 결과락 하니까는 무슨 농사 짓잖아 보면 앞에. 맞지? 호미도 메고 뭐 하다가 대추 볼 붉은 고루 또 밤은 또 안 돼 하나 또 농사내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안 맞나 이래 생각하는 거야. 선지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겠어?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보면서 읽어보라. 야 초장 중장 종장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수 같은 거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동적 분위기 정적 분위기 이딴 거 지금 5번 선지 내잖아. 이런 건 바로 속어됐을 거고 그지? 응. 되겠나? 시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읽으라? 이음보 끊어 읽고 시장 전개 방식을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할 거야. 이제 앞으로 나하고 하면 계속 그렇게 읽으라거든 나는. 그렇게 읽으면 나중에 되면 좀 잘 보일 거야. 단어만 보이면. 되겠어? 정령시라는 거 잊지 마. 초장, 중장, 종장에 아주 세팅이 정교하게 돼 있는 작품이야 얘들은. 특히 평시조는 어마어마해. 그거를 읽어줘야 돼. 형식적인 특징을. 그게 내용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조는
결국 문제랑도 연결이 되지만 내용적인 형식도 연결이 된다. 이걸 알아야 돼. 알겠어? 다시 돌아와. 자, 6페이지. 그래서 다시 시조는 시장 전개 방식을 이제 앞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좀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알겠나? 그거 두 번째야. 자, 세 번째. 오늘 이거는 배워봤자 아무 의미 없지만 배울 거야. 왜? 한번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거 천지 차이거든? 작자층에 따른 키워드를 암기해야 돼,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 수업과 관련이 없는 이제 잡담은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우리 조선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자. 우리도 같이 가가지고 내가 내 입장에 생각하는 게 제일 수업에 좋지. 제일 기억이 잘 나고 제일 와닿는 수업인데 남학생들은 지금 이제 19, 20살이고 여학생들도 비슷하잖아. 나는 나이가 이제 40대니까 우리 각자 조선시대 때 양반집 자제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지금부터. 남학생들은 지금 뭐 하고 있겠노? 상황이 비슷하네. 공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너희는 유생이야. 맞지? 유생이고 그러니까 일찌감치 뭔가 벼슬길에 나간 애들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진사 이런 거 합격해가지고 뭔가 하고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공부하고 있을 것 같아. 서당 다니면서. 그래서 아버지는 맨날 관직에 계실 거고 와이프 있어 지금쯤. 와이프도 있고 처도 있고 어느 정도 집안의 어떤 명망에 따라서 이제 어울리는 뭐 부류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너희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거든. 그럼 과거를 하고 싶고 뭐 이럴 거란 말이야. 너희가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 30살쯤 되잖아. 근데 과거 못 나간 사람도 있거든. 그럼 선택을 해야 되거든.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서원 같은 걸 물려받아서 그렇게 지낼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뭐 계속 이제 과거로 나갈 것인지 이제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되게 청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한직에 나갈 수도 있어. 그러고 있을 거야. 40쯤 되면 이제 남자들은 이제 그때 평균 죽는 나이가 40대 뭐 후반, 50대, 60까지 간 사람도 있는데 좀 일찍 많이 죽었거든. 그러면 이제는 슬슬 정리를 한단 말이야. 정리를 하고 나는 이제 거의 내려와서 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고향으로 돌아온다든지 고향 보통 자연이니까 그렇게 뭐 지내겠지, 그지? 똑같대 거의 사는 게. 뭐 달라지지가 않아. 왜? 신분제 사회에다가 보고 배우는 것도 크게 많지고 않은 데다가 한정적인 어떤 자원과 물자와 그런 것밖에 없었던 시대거든. 외국에서 문물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생각들은 고유한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어. 야, 지금 이렇게 다변화된 사회에서도 고3들이 하는 생각들이 비슷한데 그때는 더 심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작자층이 갖고 있는 생각이 비슷하다 이 말이야. 자, 여자로 가볼까? 여학생들은 지금 나이면 이제 시집 가가지고 첫애를 낳았을 거야 아마. 나가지고 애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왜? 남자는 일부 다처가 가능하지만 여자는 양반집 특히 여성은 있지. 시집 가는 도중에 남편이 말에 떨어져 죽으면 얼굴을 못 보거든. 근데도 그대로 소복 입고 시집 가야 되거든. 청산가부 되는 거야.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그 남자 집에 사는 거야. 야, 우리 집에서도 감시 엄마랑 싸우면 불편한데 생전 처음 본 우리 집과 1000마리 떨어져요. 진짜 그렇게 먼 거리에 시댁에 가서 처음으로 시집살이 하니까 안 움직였어. 의지할 때는 그 남편밖에 없잖아.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 인생이 진짜 조진 거거든. 허난서름 같은 사람들이잖아. 너무너무 힘들 거야. 근데 또 살아내야 되는 의무감은 있어. 자식은 계속 낳아서 어쨌든 대를 잇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한스러움이 굉장히 컸을 거야. 행복하다 하더라도 되게 답답하고 깝깝했겠지, 그지? 맞지? 똑같을 거야, 거의. 기녀라고 해볼까? 양반 남성들의 어쨌든 유흥의 파트너야. 어느 정도 학식과 지금은 연예인이라고 보면 된다. 소양을 갖추고 있지만 언제나 불안정해. 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양반이거든, 보통 양반 남성.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처가 있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나하고는 일시적 만남이란 말이야. 언제나 사랑이 불안하고 이별이 내재되어 있는 만남이었을 거야. 비슷해. 평민들은 뒤지기 일하는 거야 그냥. 근데 맨날 수탈, 세금에 시달리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도 이게 잘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고 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리고 맨날 노동에 시달리고 잠노래 그런 거 믿는 모르나? 세상이 제목이 내 눈꺼풀이요 이놈만 잠아 꺼져라 하는데 못 잤으니 그렇지. 잠 푹 자야지. 그리고 밤에 잠이 오는 거지. 배틀 짜고 농사 짓고 이런 걸 거야.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 비슷하지. 패턴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작자층에 따른 어떤 패턴들을 키워드식으로 추출을 해내면서 읽어줘야 돼. 그렇게 읽어주지 않으면 시조는 뭐 그런 대로 넘어가는데 가사는 아예 안 읽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뭉탱이로 들어가야 돼. 앞으로 알려줄게. 그지? 그래서 또 그 소리네, 또 그 소리네, 또 그 나물에 그 밥이네,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자, 평가원이 가장 좋아하는 작자층을 알려줄게. 적어라. 사대부 남성이야. 1등이다. 이제 조금 외울게. 이게 딴 게 아니고 산소 부족이 오거든. 이쪽을 열어야 되겠다. 아, 저죠. 산소 부족이 오면 안 된다. 80% 이상이 양반층, 사대부 남성이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오늘 하나만 딱 배우자. 나머지는 좀 놔두고 패턴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대학 들어가면 되잖아. 남녀는 이제 평등해졌으니까 여학생도 공이 똑같은 거고 이제. 관직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거든. 벼슬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생각하노 너희는? 이걸 응? 명예, 또 돈은 솔직히 말하면 관직 안 해도 있다. 이 사람들은 땅이 있다. 대대로 내려오는. 그리고 소작해가 다 이렇게 먹고 살 게 다 있고.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삶의 목표인 것 같은데. 내가 양반집의 사대부 적자로 태어나잖아. 그럼 그냥 이거는 이설이 없다. 한 4살 때부터 서당 다니는 거야. 하늘천 따지 해갖고 있지. 왠지 아나? 이때 관직을 나가기 위한 학문 있지. 그게 유학인데 이 학문은 그냥 그 삶 자체 도덕과 같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직이 학문이고 학문이 삶인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학문을 도구적으로 쓰지만 이 사람들은 삶의 도덕률이었단 말이지. 그때 봤던 과목이 뭔데? 사서삼경이잖아. 걔들이 지금으로 치면 도덕 교과서란 말이야. 그거를 갖다가 시험을 쳐가지고 관직에 나와서 자신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나아. 왜? 야, 도덕을 배워가지고 그걸 그대로 쓰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지금 수학 공부해가지고 뭐 맨날 계산하는 거 뭐 곱하기 나누기밖에 더 하나. 근데 맨날 미적 왜 배우고 앉았는데. 이런 거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 학문이 삶이었기 때문이야. 자, 그랬을 때 이제부터 요걸 알아야 돼. 출처관을 적어봐. 오늘 가르쳐줄게. 이거 모르면 앞으로 고전시각 공부하면서 계속 막혀. 오늘 이걸 확실히 배워놓자. 간직에 대해서 출처관이 있는데 요걸로 이해하면은 굉장히 쉬운 시조 가사들이 많아. 그래서 가르쳐준대. 자, 출은 나아갈 출자고, 이거 내신하는 사람 마찬가지야. 자, 처는 머물처야. 이게 나쁘다는 뜻 아니야. 그냥 비교하려고. 이게 뭘까? 출처관이. 알아둬야 돼. 이 단어 그대로 나오기도 했어, 기출에. 관직에 나아갈 거냐 아니면 나가지 않고 머물 거냐를 결정할 수 있었어, 이 사람들은. 근데 이게 같아. 뭐가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야. 그냥 같아. 왜 같으냐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추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지향점은 같아요, 오히려. 근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는 거거든. 자, 보여줄게. 이 사람들은 세상 또는 현실을 자신만의 잣대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이 태평성대다, 지금의 주군이 성군이다 라는 판단을 딱 내리지. 그러면 추를 선택해. 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추를 선택해. 그러면 벼슬을 하는 것이 옳고, 왜? 세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벼슬을 하면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있어? 백성들을 이롭게 할 수 있고, 내가 관료로서 도덕을 신철할 수 있고, 그게 좋지. 왜? 임금이 성군이니까.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계실 때는, 그런 임금이 있을 때는 나가는 게 안 맞나? 나가서 벼슬하는 게 맞지. 그래서 벼슬도 하고, 그때는 명예를 위한 게 아니야. 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이 관직이 결국은 뭔데? 관직을 하는 것이 도에 해당하기, 합당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너무나 떳떳하게. 근데 반대의 경우가 나와. 세상이 불합리한 거야. 예를 들면 세조 같은 경우야. 많은 유학자들이 세조를 버리고 떠났거든. 김시습 이런 사람들도. 이유는 자신이 신하잖아. 조카인 주군을 어쨌든 폐위시키고 죽이고 정당하지 않게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이거든. 그때는 철을 해야 돼. 벼슬 하면 안 돼. 그때 관직을 하는 것은 부도야, 부도. 도가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비도덕이고 이것은 도에 합당하지 않아. 자, 그때는 뭘 한다? 은거를 해야 돼. 은거한다는 것은 어디에? 자연에 은거하고 얘들은 관료가 되는 것이고 얘들은 살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한 거야. 근데 어차피 똑같아. 왜? 이런 그지 같은 왕 밑에서는 내가 그 왕을 배신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면 뭐가 되는데? 나쁜 짓이 되기 때문이야. 맞잖아. 충을 안 할 수는 없거든. 얘들아 이거 다 충이야. 어쨌든 충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봐봐. 세상이 좋고 성군이고 태평성되면 내가 충을 하면 그것은 도지만, 자, 주군이 개판이고 세상이 태평성대가 아닐 때 내가 충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나쁜 짓을 하게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관을 가지고 언제나 세상을 대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잠깐만, 우리 인간이잖아. 벼슬 하기가 쉬워? 머무는 게 쉬워? 머무는 게 쉽지. 벼슬은 이거 지금 관직인데, 맞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 내 출처관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닐 수 있지. 뭐가 있는데? 출을 하고 싶은데 좌절이 일어나서 은거로 가는 경우가 있어. 이해돼? 이때는 좌절감이 있어. 근데 내가 철을 선택해서 은거를 하게 되면 이때는 만족감이 있어. 달라. 같은 결과지만. 그래서 잘 봐줘야 되는 게 있어. 이 사람이 자신의 출처관에 따라서 자기가 버린 것인지, 아니면 은퇴를 해서 내가 버린 것인지, 아니면 나는 도전을 10.8기로 했는데 아이고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무래도 안 되네. 이럴 수 있어. 이때는 미련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됐다. 드디어. 자, 이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온 거거든. 요 사람들이 쓴 시들이 강호 한정가 계열이야. 여기서 강호는 자연, 한가롭게 정치를 노래하는 거거든. 네, 은거하는 데가 자연이니까 대부분. 그래서 강호 한정가가 돼, 대부분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거든. 이 사람들 일단은 벼슬 하는 사람들은 아닐 것이고 철할 사람들인데 좌절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족감에서 내가 한 자발적 은거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좀 계열을 좀 나눠줄 거야 나중에. 유배를 가는 경우는 내가 출을 했지만 쫓겨나가지고 일로 온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퇴직을 한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 최고지. 태계 이왕 도산 10이고. 왜? 출했지? 이룰 거 다 이루고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족감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이런 거 있어. 진짜 열심히 20년 동안 내가 관직을 나아가려 했어. 30살 돼가지고 고마철을 선택한 거야. 그럼 어때? 아이고 뭐 됐다만 하는데 속으로 은근히 좀 베베 꼬여있는 게 있고. 그다음 애초에 남명도식 선생님처럼 애초에 태계 이황과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태계 이황은 세상을 좋다고 생각해서 벼슬을 나아가셨지만 그분은 한 번도 벼슬 안 했거든. 애초에 그냥 마음을 단념한 사람이 있어. 미련도 1도 없다. 양상이 조금씩 달라. 그거는 놓여있는 것 때문에 다른 거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기본 세팅이야. 이 값을 모르면 이 가장 많은 강호 한정가를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뭐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이 난리가 나는 거야. 이해되겠나? 가봐라. 거기 있지. 강호 한정. 되겠어? 자, 유배에 갔을 때 강호 한정은 좀 다르디. 그 다음에 충성 영군 밑줄 칠게. 이거는 기본 값이야. 디폴트 값이라고. 이거 없는 경우 없어. 아무리 내가 뭐 유배를 아니라 뭐가 당해도 있잖아. 이거는 기본이야. 그래서 이거는 깔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밑에 좀 더 적을게. 자연예찬 있지. 이거 안 나오는 그 강호 한정가는 없다 보면 돼. 그리고 이런 거 있어. 학문 의지 가지는 경우 있어. 양반층은. 그 다음에 늙음을 탄식하는 거. 요런 거 있어. 그러니까 영군 뒤에 적으라고. 내가 안 적어줄라 하다가 되겠나? 그러면 양반층은 어떤 키워드들이 있어? 출처에서 강호 한정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 유배 가는 경우 좀 특별한 경우 나와줘야 되고 많으니까. 그 다음에 충성과 영구는 깔고 가고 자연예찬, 학문의지, 늙음을 한탄한다. 이 정도면 거의 90% 커버친다. 그런 키워드들에 따라서 작품들이 쓰여져 있어. 왜 이런 말을 함부로 위험하게 할 수 있냐면 거의 비슷해, 사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작품들이 비슷해. 거의 쓰는 단어 그대로 쓰고. 이해되겠나? 자,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가끔 나온다. 기녀. 기녀는 내가 아까 뭐라 그러더노? 양반 남성과의 유희를 즐기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예인이야. 그래서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도 잘해. 악기 연주 잘하고 시도 잘 지어. 예인들이라고. 근데 사랑이 불안했기 때문에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도의 비유를 쓰게 돼 있어. 근데 이 둘은 작자층은 평시조를 지었던 작자층이야. 그리고 가사 작품은 기녀가 작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조에서만 한정되는 거야. 자, 평민은 평민 시조가 있지. 사설 시조지, 그지? 삶의 애완 이렇게 돼 있어. 자, 뭐겠노? 탐관오리, 수탈.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다 돼. 세금 문제, 돈 벌어야지, 먹고 살기 어렵다, 자식 새끼 아프다. 그 다음에 난 사랑하는데 이별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요거 밑줄 칠게. 익살, 기교, 밑줄 치고 별표. 평민들이 지은 작품들이 잘 안 나와. 이제 일부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그게 문학성이 떨어져서라고 가르치시거든. 나는 생각이 좀 많이 달라. 사설 시조가 가장 어려워. 나는 그렇게 봐.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제가 됐을 때 패턴으로 읽을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고도의 어떤 기교 같은 것들이 많아. 과장법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실제로 안 읽혀. 그래서 오히려 사설 시조는 어렵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나는 봐. 오히려.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 지금. 문학성은 있어. 왜? 익살과 기교라는 거는 뭐 이런 거지. 내가 뭐 노끈을 사가지고 철로 된 노끈을 막 꽈. 그래서 맨날 외치고 와가지고 대들보 반하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나? 저 해를 묶어버리겠대. 묶어 칭칭 감아가지고 있지. 그걸 계속 얘기를 해. 시좀 짧아야 되는데. 그래 묶어놓겠대. 이유는 뭔지 아나? 지금 이미 나한테 와 있거든. 근데 언제 갈지 모르거든. 해가 지지 않도록 해서 날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래버려. 이 내용이 이해가 되겠나? 마지막에 가야 결론이 나오는데 거의 다 미괄식이고 앞에 고도의 과장된 비유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읽기가 어려워. 사설시조는 연계는 나는 반드시 공부하라 한다. 짧기도 하지만 몰랐을 땐 조지는 거야 현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사설시조가 그냥 비연계로 출제됐을 때는 얘들아 어쩔 수 없어. 한계를 인지하고 선지에서 힌트를 얻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 어렵대 사설시조, 평민들이 썼는 시조. 요렇게까지 작자층에 따른 암기, 키워드 암기할 때 이거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엄청 중요해 이거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 이제 가사인데 4번부터 가사야. 가사는 읽기가 좀 어렵지, 그지? 똑같아. 이음보 7페이지. 이음보로 소리를 내지 않고 소리 내고 모르는 단어 관로하는 건 똑같은데 하나만 더 해줘야 된다. 뭐냐면 지금 내가 번호를 붙여놨으니 지금 잘 보이는 거잖아. 일동장인과 그지? 근데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이잖아. 왜? 줄글로 돼 있잖아. 줄줄줄줄 연장체잖아 얘는. 가사는 실제로 하나만 적어볼까? 서정 갈래이면서 얘들아 동그라미 플러스 하자. 교술 갈래에 해당한대. 교술과 서정의 중간 정도로 볼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이게 시이지만 시이면서 시가 아닌 거야. 줄줄줄줄줄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단락을 구분해야 돼. 저거 단락. 시적 상황이 좀 끝났다 싶은 곳에 얘들아 이런 표시하는 연습해야 돼. 안 나눠 놓잖아. 나중에 찾으러 갈 때 죽는 잘못하면. 잘못하면 이거 못 찾아가지고 이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좀 끊긴다 싶은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데 정확할 필요 없고 내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좀 끊긴다 싶은 부분에 한 뭐 6줄, 7줄 정도 되면 무조건 단락 구분해. 그리고 묶어놔버려. 시적 상황을 크게 보는 거야. 알겠어? 이해되겠나 지금 무슨 말인지? 응. 그 다음에 가사도 봐라. 내가 지금 빨강색으로 별표 남겨보고 양반 가사제. 똑같아. 응. 강환정, 유배, 충성, 영군, 자연예찬, 학문은 이 탈로 똑같아. 시조랑 작자층이 같기 때문에 갈래가 바뀐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진 않아. 평가원이 가장 좋아하는데 그 밑에 마이너스 표시되는 거 있지? 기행부터 가난까지 묶어봐라. 별표. 이 정도 정리만 해놓으면은 가사는 조금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이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책은 절대 냅드리지 말고 가져오라고 하면 계속 가져와야 된대.
제일 많이 나온 게 기행가사야. 기행가사 뭐 하는 가사고 이거? 기행문이지 뭐. 응. 자,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이 사람들이 기행을 언제 하겠노? 응? 벼슬 갈 때, 옳지. 관동별곡 같은 거지. 또 지금처럼 해외여행이 빈번해? 너 그거 모르지? 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 조금 전에까지는 해외여행이 아무나 못 갔대. 나라가 허가를 해야 외국 나갈 수 있었대. 봐라, 눈동그래진지 얘도 모른다니까. 우리 때 그랬어. 그래서 해외여행이 전문적으로 풀린 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 거 모르겠대. 그랬대걸?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려면 무슨 큰 이유가 있어야 돼. 지금처럼 무슨 여권 발급해가 막 아무나 막 땡기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 무섭지? 불과 몇 년 전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분단된 지 아직 100년도 안 됐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실 얼마 많이 안 흘렀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흐른 걸로 느끼는 거야. 그래서 해외여행 같은 거 못 갔다. 이때는 미쳤나 해외 못 타고 갈래니. 배 타고 가다 죽는 잘못하면. 거의 못 가. 그래서 기행가사를 쓸 수 있는 게 왜 양반들이냐면 아니면 이제 보통은 이제 그거거든. 여성들인데 양반 여성들 화정가 이런 건데 관유가사, 사행가사, 유람가사 딱 3개로 나뉘거든. 그래서 이번에 뭐가 나왔어? 수능에 기행가사 나왔잖아. 또 일동장류가 뭐야? 기행가사잖아. 심지어 이거 3년 정도 간격을 두고 수능에 2번 출제한 작품이래. 기행가사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수능 특강에 기행가사 딱 나왔다. 아니 또 낼 수 있어. 가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사를 오히려 더 열심히 봐야 되는데 기행가사는 거의 암기를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해야 돼. 그리고 기행가사의 패턴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고전시가라고 보면 돼. 자, 거기다가 3개만 딱 적을게. 기행가사 옆에다가 적어줘. 딱 3가지만 적고 기행가사. 요렇게 돼 있지? 관유. 그 다음에 사행이라 적자. 사행. 유람. 요 3개로 딱 나뉘거든. 이 공부 좀 재미없다 원래. 관유가사는 관리로 부임할 때 보통 내가 가는 지방이 내가 사는 곳과 다르잖아. 예를 들면 나는 대구인데 뭐 강원도로 갔다 하면 당연히 너도 속초 안 가보고 싶겠나? 맞지? 설악산도 가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살던 곳에서 벗어나서 내가 관리로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돌거나 아니면 내가 부임하는 그 길에 기행가사를 쓰는 거지. 되겠어? 그 다음에 사행가사는 외국으로 사신으로 가는 거야. 외국 해봤자 뭐 미국 갈 수가 있었나? 중국, 일본이지 뭐. 대부분 중국이고 일본 몇 개 안 되고.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겠노? 일단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대.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거든. 배 타고도 막 진짜 시급해 간단 말이야. 가다 죽고 막 이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갈 때 마음이 안 좋아. 이 사람도 안 좋아해. 막 못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 때 막 슬프게 가서 돌아올 때 되게 기쁘고 이런 거지. 얘하고 좀 다르디. 많이 다르디. 그 다음에 유람은 그냥 산수 유람인데 이거는 뭔데? 저 봐라. 소풍이다. 소풍. 그래서 요거 2개 짬뽕 되는 경우도 많고 이래. 이때 가장 좋겠지? 아무 이유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진짜 놀러 가는 거야. 팔공산 이런데. 그러면 어떤 거 나온지 아나? 친구들하고 모이는 것부터 나와. 우리가 언제 놀러 가기로 해가지고 그날 어디를 갔는데 하면서 나온다고. 전혀 달라. 상태들이. 그래서 이번에 뭐가 나왔어? 암행어사가 부임지에 가는 내용이 나왔잖아. 그래서 그게 이번에 수능에 출제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관유가사인데 굳이 나누자면 이것들이 너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이건 수능에서는 거의 뭐 핵이라고 보면 된다. 알겠어? 그때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있거든. 기행가사기 때문에 위에 공간 좀 없나? 왼쪽에 좀 적어볼래? 뭐든 간에 기행은 여정. 이거 체크 안 되면 진짜 큰일이야. 이거 어딘지를 알아야 될까 얘가. 놀러로 갔는데. 그 다음에 견문.
감상인데 감상은 얘들아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제시되게 돼 있어.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 안 해도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 견문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 이게 지금 본 건지 지금 본 건지 생각하는 건지 지금 들은 건지 가기 전에 들은 건지 이게 헷갈려. 이거 사실일치 진짜 복잡하게 된대. 그리고 여기에 비유 나오면 엉망진창돼. 이게 본 건지 비유인지. 그래서 견문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내가 체크를 많이 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기행가사 같이 한번 볼 거야. 일동장류가. 됐어? 요거만 알아도 됐고 나머지 빨리 넘어갈게. 은일가사는 아까 전에 말했던 요거 은거하는 거. 유배가사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억울하거나 아니면 죄가 있거나. 억울한 거는 뭐 어떤 거냐면 당쟁이 휘말려가지고 쫓기간다든지 이런 거. 뭐 간언을 드렸는데 임금님한테 되게 충성스러운 말을 했는데 갑자기 나가라 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죄가 있는 거는 이런 거야. 뭐 횡령을 해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거야. 그래서 두 개로 딱 나뉘고 억울하거나 죄가 있거나. 그 다음에 충신연주지사는 뭐냐면 내가 임금을 사랑하는 거거든. 저거라 늘 밑바탕에 깔고 간다. 이거는. 그래서 위에 가사 뭐든 간에 충신연주지사는 다 있어. 그래서 언제나 임금님 마지막에는 임금의 은혜다. 임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이따 요거만 하고 쉰다. 조금만 있어봐. 자, 그다음 안빈낙도는 자 저거라 은일가사의 기본 마인드야. 나 올해 수능특강 아직 안 봤지만 왠지 가난이 키워드일 것 같아. 가난 동그라미 쳐봐라. 선생님 양반가사인데 가난합니까? 이게 가능해. 최근에 이제 또 나오다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 봐보라니까 나중에 영상 남겨놓잖아. 저걸래 가난 옆에다가. 가난. 실질적 가난과 가짜 가난이 있어. 요거 알아두면 너무 좋아. 이제 앞으로 개별 작품을 우리가 계속 볼 거니까. 그지? 계속 볼 거니까. 나중에 이 책 갖고 오라 하면 실질적 가난은 조선 후기 작품이야. 양반이 이제 잔반이 돼가지고 진짜 먹을 게 없거든. 티가 나. 굉장히 구체적이야. 어떤 건지 아나? 양반이 땅이 좀 있어. 근데 노비가 없어. 그래 내가 소를 빌려가. 직접 갈아야 돼 밭을. 소를 빌리러 갔는데 소 안 빌리줘. 빌려주겠다 해가지고 억지로 극아이 성향을 갖고 있어. 그래서 걔가 똑똑똑 계십니까? 소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굉장히 대도 안 하는 핑계 대면서 안 빌려줘 버려. 비참해 죽겠어. 내일은 내가 소가 돼서 쟁기를 메고 갈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진짜 양반이 그런 걸 써. 실질적 가난이거든. 구체적 양상이 있어. 자, 가짜는 뭐게? 조선 전기야 보통. 전기부터 계속되는 작품들인데 이거는 굉장히 관념적이야. 코스프레야. 바로 안빈낙도야. 빈이 무엇 이런 거야.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꼭 가르쳐줄게 이거. 의식주 관련 용어를 쓸 거야. 용어를 쓰면서 뭐 배옷에 삼배바지 입고 뭐 이제 그다음 단표 누왕 뭐 더러운 거리에 뭐 밥 한 그릇 넣어놓고 뭐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뭐 이딴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먹을 게 없어가 꽁보리밥에 된장을 밥으로 먹거든. 이 반찬으로. 근데 그 된장을 그 다음 날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고 그 다음 날 먹으니까 이제 3일, 4일째, 5일째 되니까 밥은 새 밥이지만 된장은 옛날 거잖아. 이게 찝히지가 않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구체적인 양상이 있다면 얘는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보리밥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야.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아. 구분해야 돼. 양반은 가난할 수가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가난이 나오면 이거는 키워드가 될 거야. 그 다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으로 왜 부자가 가난한 사람 코스프레 하는 거야.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야. 알았다. 조금 쉽게. 자, 여기까지 되겠어. 그 다음에 요까지만 정리하자. 4번까지만 정리하고 좀 쉬자. 자, 그리고 오늘 작품 바로 볼게. 규방가사는 양반 여성이라고 적어. 양반 여성. 딱 두 개야. 원부가 원망한다. 부 남편 부자. 남편은 원망하거나 OR 또는 시집살이. 그 친정을 그리워한다든가 이런 내용들 나오고 허난서런 작품 규원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올해 또 있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다 됐다, 다 됐다. 자, 평민가사. 평민가사는 삶의 애완이라고 적고 EX. 예, 감민가 같은 작품이 최근에 출제가 됐지. 전쟁가사는 뭐겠어? 병자호란, 임진왜란 관련이고. 대충 적어놔라. 어차피 다시 와야 된다니까. 작품을 보면서 다시 와야 된다고. 양반과 백성의 양상이 좀 달라. 양반은 관리로서 전장에 참여한 거고, 백성은 뒤지는 대상이잖아, 이 대상이.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은 백성이 더 잘 보여준다. 확실하게. 알겠어?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오늘 가사작품 나하고 조금 분석하는 방법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시험 하나 딱 칠 거거든. 수필 조금 하게. 그까지 하고 마칠게. 알겠지? 고전 시간은 오늘 심동 과제를 받아보면 고전 시간가 많아. 내가 해오라는 거 해오면 돼. 그럼 또 수업 시간에 다루고 이렇게 한다. 알겠지? 시작 좀 시작. 아주 죽겠다. 창문 좀 열고 한 40분까지 쉬었다가 하자. 알겠지? 좀 자든지 좀 쉬어라. 한번
자, 요거 반으로 접으면 지금 앞에 뭐라 적게 여섯 문항 시간은 8분 임리까지밖에 없네. 이렇게 필요먹을 다까지 적어라. 다 적고 그 다음에 지금 일동장류가잖아 지금 그지? 일동장류가 지금 거기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이게 연계 나중에 또 설명할게. 요거는 그 각주 처리돼 있는 거 있고 나는 수필이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을 딱 8분 줄 테니까 10일까지 딱 되도록 해서 지금부터 일단 먼저 시험을 본다 알겠지? 시작해봐라. 시작. 가사 작품이야. 기행가사고.
단락단락별로 끊기긴 끊기나? 한 5, 6개 정도 이렇게 끊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 이음보로 지금부터 끊어 읽는다. 7페이지. 자, 우리가 미리 받아놓은 정보가 있어. 첫 번째, 얘는 기행가사라는 거. 그때 알고 있었을 거고. 그 중에서도 이거는 사행가사라는 거. 사신으로 일본으로 갔다는 거.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는 여정. 여정은 이게 시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딘지를 봐야 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오잖아. 어쨌든 기행가사는 그지? 요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견문. 내가 지금 뭘 보고 듣고 하는 거지. 얘는 결국은 시적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맞지? 그 다음에 감상은 결국은 뭔데? 태도하고 뭐가 되노? 정서가 되지. 느낌인데 보통은 직접적으로 제시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긍정, 부정으로 보면 돼. 왜냐면 외국 가면 신기하잖아. 견문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태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만 딱 보면서 이거 다 묶으면 뭐가 되노? 시적 상황이 되지. 전체적으로 봐주면 돼. 그래서 딱 머리에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돼. 추출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자, 요걸 알고 있었어. 고국을 돌아보니 이렇게 처음부터 탁 시작을 해. 끊어야 되지. 야색이 창망하여 이래. 자, 이때 첫 번째 키포인트야. 얘들아,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창망하여 하재. 고국은 알겠나? 돌아보니 이제 야색이 창망하다가 무슨 뜻인데? 야색이 창망하다가 무슨 뜻인데? 지금 여기는 봐봐. 어휘가 되게 잘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된 친구도 있고 나는 알겠다라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 근데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줄 딱 읽고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고국을 돌아보니까지는 이해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야색이 창망하다 하면 너희는 모르는 단어를 딱 만났을 때 인간이 하는 사고가 있거든. 뭔 사고를 가지냐면 힘들거든. 마음이. 지금 읽어야 되는데 읽히지가 않잖아. 그럼 인간의 뇌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패스를 하게 되거든. 당연한 거 아이가? 근데 중요한 게 있대. 아는 것도 같이 패스한대. 그래서 찜쪄 먹어 이제부터. 그렇게 돼. 인간의 뇌 구조가 그래.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내가 왜 갈로로 자꾸 묶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묶고 나면 있지. 모르는 것과 얘들아 봐봐. 이 밖에 아는 것이 구분이 되기 시작해. 얘들을 구분하는 거야. 그러면 아는 것은 읽히게 돼 있어. 한꺼번에 뭉탱이로 패스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묶어. 뭐를 모르겠니 지금? 야색을 몰라? 창망을 몰라? 둘 다 몰라? 묶어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줄 아나? 고국을 돌아보니까지밖에 안 남아. 그지? 갈로는 블랭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데? 돌아보니가 확실히 보이지. 어딘가를 돌아봐. 고국이 어딘데?